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자산 운용사들이나 그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엄청난 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파생 상품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미친 듯이 쫓고 있는 건 놀랍게도 금발머리 소녀와 새 그릇의 수프가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동화입니다. 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이 동화 속 상황이 실제 경제 지표로 짠하고 나타나는 순간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고요? 역사적으로 이 동화가 현실이 될 때마다 주식시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학적 공식이 말 그대로 붕괴버리면서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아는 투자 시장은 늘 두 개의 아주 극단적인 냄비 사이를 위태위태하게 오가잖아요. 네, 완전 극단적이죠. 첫 번째 냄비는 불 위에서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경제가 미친 듯이 과열되고 물가가 폭등해서 한 입 잘못 먹었다간 입천장이 다 까져버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수프죠. 아, 진짜 상상만 해도 뜨겁네요. 반면에 두 번째 냄비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소비가 다 죽어버려서 숟가락조차 안 들어가는 디플레이션 수프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두 냄비 사이에 아주 기적 같은 세 번째 냄비가 존재한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깊게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한 입 떠먹는 순간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릴 만큼 완벽한 온도로 유지하는 황금 수프.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춤을 추며 오르는 경제학자들의 유토피아, 바로 골디락스 경제입니다. 네, 그 유명한 골디락스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골디락스라는 마법 같은 국면이 대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기원을 알아보고 주가가 도대체 왜 수학적 한계를 뚫고 수직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철저하게 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폭발적인 수익을 세금이라는 불청객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낼 방어 로드맵까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꼼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의 그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것에서 출발해서 당장 내 지갑 속에 미시적인 세금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월가 거물들이 금발머리 소녀를 쫓는다고 했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이름 자체가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에서 온 거잖아요. 네,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야기죠. 숲속을 막 헤매던 소녀가 빈 곰의 집에 들어가서 아빠 곰의 너무 뜨거운 수프란 엄마 곰의 너무 차가운 수프를 제쳐두고 아기 곰의 먹기 딱 알맞게 따뜻한 수프를 찾아내서 삭삭 긁어 먹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경제학자들은 이 소녀가 찾아낸 완벽한 균형 상태를 실제 경제 현상에 빗대어 불렀습니다. 아, 경제 현상이에요? 네, 경제 성장률은 뜨겁게 치솟아서 기업들이 돈을 막 쓸어 담는데 신기하게도 물가는 차갑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와, 진짜 이상적이네요. 역사상 가장 드물게 찾아오지만 한 번 오면 파괴적일 만큼 거대한 자산 상승을 만들어내는 황금기거든요. 이게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잠깐만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완벽한 경제라니 그냥 언젠가 뻥 하고 터질 거대한 거품을 너무 좋게 포장한 말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 경제가 막 고도로 성장하고 호황을 누리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소비를 늘릴 테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도 펄펄 끓어오르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네, 교과서적인 경제학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고성장과 저물가가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다 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의 기본 생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마법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 진짜요? 언제죠? 가장 대표적인 게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닷컴 붐 시절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면 이제만 인터넷이랑 컴퓨터가 전 세계 산업 전반에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기술 혁신이 골디락스의 열쇠였어요. 기업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아, 생산성이요? 네, 과거에는 100명이 며칠 걸려 하던 일을 컴퓨터 몇 대가 순식간에 처리해버렸으니까요. 즉, 기업의 매출과 성장은 미친 듯이 치솟는데 생산 효율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 제품의 원가나 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뚝뚝 떨어졌던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틈 자체가 없었던 거죠.
고성장 속의 저물가가 달성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흥청멍청 돈을 써서 억지로 만들어낸 호황이 아니라 거대한 기술적 진보나 구조적 혁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물급 투자자들이 골디락스에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겁니다. 단순한 심리적 호황이 아니라 펀더멘털 자체가 진화하는 시기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아닙니다. 이 골디락스 국면에서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수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하거든요. 수학적 메커니즘이요? 저는 그냥 분위기가 막 좋고 다 같이 주식을 사니까 오르는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때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과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아주 정밀한 뼈대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고든의 배당 할인 모형, 영어로는 DD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골디락스 상황을 딱 대입해보면 주가가 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까지 치솟는지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세상에, 갑자기 고든의 배당 할인 모형이라니. 지금 이 순간 수학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뒤로 가기를 누르고 싶은 청취자분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그 공식을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생겼죠? 공식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제로는 분모가 소문자 R 빼기 대문자 G, 그리고 분자가 대문자 D1입니다. 다시 말해 P0 이퀄 R-G분의 D1 이거죠. 자, 방금 들으신 이 수식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서 P0는 우리가 제일 알고 싶어하는 현재의 적정 주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D1은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여서 나에게 줄 돈, 즉 배당금이나 수익을 뜻하죠. 분자가 커지면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아래에 있는 분모, R 빼기 G입니다. 여기서 R은 할인율,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고요. G는 기업의 성장률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가라는 우주선을 하늘 높이 확 띄어야 하는데 금리 R은 우주선을 바닥으로 막 뚫어내리려는 무거운 중력입니다. 오, 중력. 반대로 성장률 G는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강력한 로켓 엔진이에요. 와, 아주 완벽하고 직관적인 비유네요. 중력과 로켓 엔진. 자, 그럼 이 모델을 일반적인 경제 호황기에 먼저 대입을 해볼까요? 네, 평범한 호황기요. 일반적인 호황기에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로켓 엔진, 즉 G의 출력이 쑥쑥 높아집니다. 그런데 호황이란 소비가 늘어나니 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물가가 오르죠. 그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R을 올리게 됩니다. 즉 주가를 끌어내리는 중력도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로켓 엔진이 불을 뿜으면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금리라는 중력이 같이 무거워지면서 우주선을 확 짓눌러 버리니까 시원하게 날아가지 못하고 덜컹거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분모인 R 빼기 G에서 앞에 R도 커지고 뒤에 G도 커지니까 분모의 변동성이 커져서 결과값인 주가가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황기에는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골디락스 국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아까 골디락스는 저물가 고성장이라고 했죠. 네, 물가는 차갑고 성장은 뜨겁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니 중앙은행이 굳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열어두죠. 즉 중력인 R은 차갑게 묶여서 변하지 않아요. 중력은 가만히 있네요? 반면에 혁신과 경제 호황 덕분에 기업의 로켓 엔진인 G는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며 출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중력 R은 가만히 있는데 뒤에 빼주는 로켓 엔진 G의 값이 계속 커진다. 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금리 R이 5인데 성장률 G가 2에서 3, 4로 커진다고 쳐보죠. 그럼 5 빼기 2는 3, 5 빼기 3은 2, 분모가 3, 2, 1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분수에서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결과값인 주가는 무한대로 폭발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분모인 R 빼기 G가 0을 향해 극소화되면서 자산의 적정 가치인 주가는 수학적 한계를 뚫고 그야말로 수직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헉,
그런데 듣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게 하나 생각났어요. 만약에 로켓 엔진 G가 너무 강력해져서 중력 R을 아예 뚫고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 아주 예리하십니다. 예를 들어 R은 5인데 기업 성장률 G가 7이 되어버리면 분모가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아니 그럼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와, 그 부분이 바로 이 배당 할인 모형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수학적 모순이자 동시에 골디락스 랠리의 본질을 꿰뚫는 진짜 핵심입니다. 아, 핵심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장기 성장률 G가 할인율 R을 초과해버리면 분모가 음수가 되어서 모델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물리 법칙이 깨지는 일종의 블랙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잣대로는 적정 주가를 도무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 불가능 상태에 빠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수학적 모델이 고장났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적정 가치라는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성을 잃는 거군요. 네,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엔진이 중력을 완전히 찍고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기술주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메가 랠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그동안 저는 그냥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분위기 타고 사니까 오르나 보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거대한 폭등장 뒤에 전통적 밸류에이션 모델이 붕괴하면서 생기는 무한대의 가격 반영이라는 아주 철저한 수학적 필연성이 숨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끔찍한 하락장과 온갖 고통을 견뎌낸 월가의 거물들이 골디락스 징후만 살짝 보이면 전 재산을 걸고 달려드는 진짜 이유였네요. 네, 골디락스는 주가를 폭등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천상의 시나리오니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수학적 폭발 현상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중요하죠.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면 주가는 미친 듯이 치솟겠지만 우리가 이 황금 수프를 숟가락으로 퍼담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끝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무한대를 향해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벽이 하나 딱 버티고 있죠. 네, 바로 세금입니다. 자산이 커지면 순식간에 과세 구간이 껑충 뛰어오를 텐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배당 할인 모형으로 R 빼기 G의 폭발력을 확인했잖아요. 네, 완전 폭발했죠. 그런데 이 폭발적인 복리 수익을 일면 계좌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매년 배당 소득세 15.4%를 뜯기고요. 15.4%? 만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아서 최고 49.5%까지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헉. 로켓이 막 힘차게 올라가다가 세금이라는 대기권 마찰열에 닿아서 다 타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아니, 49.5%라니요? 그건 절반의 국가가 그냥 떼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뼈 아프죠. 기껏 로켓 엔진 달아서 쏴올렸더니 국세청이 뒤에서 낙하산을 확 펴버리는 격이네요. 이걸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시경제의 폭발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미시적이고 치밀한 금융 온실을 지어야 합니다. 금융 온실이요? 네, 온실 안에서는 거센 겨울바람, 즉 세금이라는 마찰열 없이 복리의 로켓 엔진을 마음껏 쑥쑥 키울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연간 1200만 원 한도의 무적의 3단 온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무적의 3단 온실 시스템? 와, 당장 그 세 개의 온실이 뭔지, 어떻게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초보자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온실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 들어봤죠? 이 온실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는 주식형 자산, 특히 이 골디락스 시기에 시장을 멱살 잡고 견인하는 인덱스 ETF나 나스닥 기술주 ETF 같은 위험 자산에 100% 꽉 채워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로켓 엔진의 출력을 최대로 팍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니까 주식 비중을 제한 없이 100%까지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금저축을 첫 번째 베이스 캠프로 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하죠?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이 첫 번째 온실에 먼저 꽉 채워 심는 것이 1단계입니다. 좋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 딱 심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온실은요? 두 번째 온실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국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합쳐서 900이요? 네, 이미 첫 번째 온실에 600만 원을 꽉 채웠으니 남은 300만 원의 한도를 이 IRP 온실에 마저 채워 넣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두 개 합쳐서 900만 원 한도라면 귀찮게 계좌를 두 개로 막 나눌 필요 없이 그냥 IRP 통장 하나에 900만 원을 다 몰아넣으면 안 되나요? 그게 편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IRP라는 온실에는 치명적인 규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규칙이죠? 법적으로 전체 자산의 30%는 무조건 안전자산, 즉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아주 방어적인 곳에 묶어둬야 합니다. 주식형 ETF 같은 위험 자산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해요. 아하, 골디락스 국면에서는 아까 그 R/G 모델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IRP에 돈을 다 몰아넣어버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30%의 돈이 중력인 R에 묶여버려서 로켓 출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100% 주식 투자가 가능한 연금 저축을 먼저 600만 원까지 꽉꽉 채워서 공격력을 극대화하고 남은 300만 원만 어쩔 수 없이 IRP로 채우는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전술이네요. 네, 수익률과 세금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최적의 황금 비율인 셈이죠. 와, 똑똑하네요. 여기까지는 재테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900만 원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세 번째 히든 온실이 남아있거든요. 히든 온실? 그게 뭡니까? 바로 중개형 ISA 계좌의 만기 전환을 활용하는 겁니다. 오, 중개형 ISA. 흔히들 만능 통장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잖아요. 배당소득세도 비과세 해주고 분리과세도 해주는 엄청 훌륭한 계좌인데 이게 어떻게 히든 온실로 변신을 한다는 거죠? ISA 계좌는 가입하고 나서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3년이 지나서 만기가 딱 되면 와, 돈 모았다 하고 찾아서 차를 바꾸거나 해외여행을 가는데 훌러덩 써버리죠. 아, 그렇죠. 보통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진짜 자산가들은 이 만기된 자금을 아까 만들어둔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해버립니다. 연금 계좌로요? 네, 이걸 연금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국가가 아주 파격적인 보너스를 줍니다. 보너스요? 국가가 무슨 혜택을 주길래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든든하게 마련하는 걸 적극 권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넘기면 그 전환하는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줍니다. 잠깐만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볼게요. 아까 1단과 2단 온실, 연금저축이랑 IRP 합쳐서 기본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워놨잖아요. 네, 900만 원 채웠죠. 그런데 3년 묵힌 ISA 자금을 예를 들어 3천만 원 정도 연금으로 싹 넘기는 순간 그 10%인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엑스트라로 딱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 900만 원의 히든 공제액 300만 원이 더해지니까 도합 1,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액공제 온실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겁니다. 와, 1년에 1,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받는다. 이건 직장인들 연말정산 때 거의 세금 환급의 마스터키를 지는 수준인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환급받은 수십 수백만 원의 현금을 그냥 소고기 사 먹는 데 쓰지 않고 다시 골디락스 시장의 주식 ETF에 재투자한다면 와, 이게 바로 온실 속에서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복리의 완전체 아닙니까? 통찰이 훌륭하십니다. 이걸 아까 이야기한 거시경제와 다시 연결을 해볼까요? 네. 골디락스라는 이 거대한 황금 스프가 끓어오르는 타이밍을 딱 읽고 R/G의 수학적 폭발에 탑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10년, 20년 뒤에 내 손에 쥐어지는 진짜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연금저축, IRP, ISA라는 이 미시적인 3단 온실을 평소에 얼마나 촘촘하고 완벽하게 지어두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 진짜 명언이네요. 외부의 그 거대한 로켓 엔진을 내 개인의 세금 온실 안으로 아주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사람만이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거시적인 배당 할인 모형의 폭발 원리로 왜 투자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을 깨닫고 미시적인 3단 온실 시스템으로 49.5%의 세금 폭탄을 원천봉쇄한다. 진짜 이론과 실전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네요. 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우리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장 은행이나 증권사 앱 켜셔서
본인의 연금저축과 IRP 한도부터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뼈 때리는 어찌 보면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골디락스의 황금수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식은 무한대로 폭등했고 3단 온실 덕분에 세금도 국가에 한 푼 안 뺏겼어요. 자, 내 계좌에 드디어 억 단위의 돈이 떡하니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 게임 끝, 영원한 해피엔딩일까요? 글쎄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진정한 시험 때는 통장에 그 큰 돈이 찍힌 바로 그 성공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진짜 무서운 함정은 바로 그 돈을 벌었다는 짜릿한 성취감에서 시작됩니다. 식당에서 황금수프를 너무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배도들이며 나오는데 주방장이 손님 투자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빨간 목욕 가운 하나를 사은품으로 줍니다. 빨간 목욕 가운요. 네, 신나서 그걸 받아들고 집에 딱 왔는데 그 사은품 하나 때문에 내 방의 커튼을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결국 내 통장 잔고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털리게 된다면 청취자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 돈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이성적인 두기, 작은 물고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인간 심리, 바로 그 치명적인 연쇄 소비의 덫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식으로 번 돈 평생 내 곁에 갈 것 같았던 그 두둑한 자산이 어떻게 어이없이 눈 녹듯 사라지는지, 비싼 코트나 시계 하나를 샀을 뿐인데 내 인생 전체가 소비의 노예로 전락해서 결국 파산으로 향하게 되는 무서운 심리학적 메커니즘. 무섭네요. 이른바 황제의 빨간 목욕 가운, 바로 디드로이의 효과의 잔혹한 연쇄 폭발을 다음 탐구 시가에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주가 폭등의 수학적 원리와 1,200만 원짜리 절세 온실 로드맵이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껏 힘들게 모은 그 소중한 자산을 어이없는 소비의 함정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무서운 경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눌러주세요. 결국 투자의 완성은 펄펄 끓는 시장도 얼어붙은 시장도 아닌 내 마음속의 탐욕을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입에 쏙 들어온 완벽한 농도의 황금 수프가 내 지갑에 구멍을 내는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시간에 빨간 목욕 가운에 숨겨진 잔혹한 심리적 비밀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온실 속 황금 수프가 식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